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연휴 즐기려고 저 지방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갔는데 하루 종일 숙소에 틀어박혀 있다라고 짜증을 어찌 그렇게 내던지. 혹시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이 많은 비 때문에 행복한 연휴 못 즐기고 계신다면 놀러 가신 그곳에서조차 9시 25분에 방영할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를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말하다 보니 기승전결 My Little Hero가 돼버렸지만 어찌됐건 이 My Little Hero 본방사수 영웅시대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기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단독 예능 My Little Hero D-Day 관전 포인트가 무려 3가지나 있다. 자,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 관전 포인트 3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 자, 가수 임영웅의 첫 단독 리얼리티 My Little Hero, 앞서 임영웅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깜짝 스포가 돼서 화제가 됐었다. 자, 이 깜짝 스포일러는 임영웅님의 전매 특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행복한 스포일러가 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설레게 만들곤 하죠. 자, 저 깜짝 스포일러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 번 예측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저 깜짝 스포일러 센스라면 분명히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도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임영웅님의 스포일러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매불망 방송 시작하기만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이런 엄청난 임영웅님의 요번 첫 예능 방송 관전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진들이 사전 공개한 티저 등으로 관전 포인트를 언론사에서 직접 살펴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진짜 임영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영웅의 첫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그동안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면모가 등장할 예정이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모습부터 무대 밑에서 자연스러운 33살 인간 임영웅의 모습까지 다채롭게 담아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임영웅의 모습을 담아낸 만큼 KBS도 주말 저녁 편성을 준비해 더욱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영웅이 하는 것, 보는 것,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화제에 오르는 상황에서 마이 리틀 히어로가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8일 진행됐던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과 대구FC의 경기에서 임영웅의 시축과 이벤트 공연이 예고되자 예매 시작 10분도 안 돼서 경기장에 1, 2층 좌석이 매진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45,000명이라는 역대 최고 유료 관중 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축구 팬들과 영웅시대를 열광하게 만들었다. 또한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는 임영웅의 일상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 그 기대감을 더욱더 자아내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란 얘기예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최초 공개, 첫 단독 예능이기 때문일까? 임영웅도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먼저 임영웅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집밥 레시피를 전수받게 된다.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는 LA 여행을 가는 임영웅을 위해 평소 즐겨 먹는 최애 메뉴인 오징어찌개 레시피를 전수하고자 출동을 하게 됐고 3대가 함께 만드는 모습이 예고되어 본편에 대한 기대치도 높이고 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3대의 요리 시간은 물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임영웅의 집밥 레시피 최초 공개와 센스가 함께 폭발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담도 그려질 예정이다. 여기에 LA 여행을 위한 캐리어를 챙기기 위해 드레스룸도 공개하며 순도 100% 임영웅도 공개가 된다. 평소 댄디한 남친 룩부터 스포티한 패션까지 모조리 소화하는 임영웅의 드레스룸에 궁금증이 생기고 있다. 마지막으론 세 번째죠. 히어로의 여행.
본격적인 여행 전 임영웅은 설레임을 안고 준비를 시작했다. 영어 과외를 받기로 한 것. 임영웅은 영어 원어민 선생님의 속성 과외를 통해 영어를 익히기 위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임영웅 앞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타일러.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라기도 했으나 금방 적응해 바로바로 영어를 활용하는 모습으로 놀라움을 안긴다. 그러나 이도 잠시 타일러의 영어 폭격에 제발 한국말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전국 투어와 해외 투어까지 이어가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임영웅의 짐 싸기 능력과 생애 첫 LA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설레임을 함께 전할 예정이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예고편을 딱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 세 가지 예고편에 대한 내용이 오늘 1편에 다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다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면목이 담긴 세 가지 킬링 포인트, 어찌됐건 우리가 오부작 안에 모조리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영화 I'm Hero The Final이 일본에서 개봉을 한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 어워즈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무려 1300표라는 득표수를 받게 되면서 영화 대상 1위 부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5월 네티즌 어워즈 종료까지 지금 한 4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 대상이 굉장히 지금 유력한 1위 후보에 올라섰다. 아, 이거마저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뭘 만들어도 항상 임영웅님을 1등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게 더 굉장한 건 득표율이 전체 득표율 중에서 무려 8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84명 이상이 다 영웅시대 분들로서 압도적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I'm Hero The Final로 영화 대상을 받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거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찌됐건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내부적인 사정까지 내가 다 설명을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태로만 흘러가도 임영웅님이 영화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팽배한 상태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조용필 선생님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각 가수들의 영향력으로 유명해진 여러 관광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마량에 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마량이겠죠. 강진이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만연하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자, 축구팀과 팬들의 뭐 다양한 기싸움 이야기부터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임영웅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였을까요? 축구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이막에 재미 붙일 일들을 제대로 찾아내곤 한다. 그러면서 누구는 반려동물에 흠뻑 빠져 살며 누구는 임영웅과 함께 행복한 것처럼 사랑하고 응원하는 나의 축구팀을 갖는 건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축구 팬들에게조차 임영웅님의 덕질을 하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일이고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의 이 마음이 모여서 지금의 슈퍼스타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기사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고정우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트로트 신인 가수인데 여기에도 임영웅님의 이름이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이 고정우라는 참가자도 KBS 아침마당에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한 가수로 유명해지면서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를 준비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도전 꿈의 무대는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한 박서진 군과 더불어서 임영웅이라는 불세출의 슈퍼스타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신인 가수들이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우승을 하게 될 경우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함께 거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5승을 해낸 가수들 중에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 압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슈퍼스타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임영웅님의 지금 이 엄청난 영향력이 KBS를 얼마나 지금 뭐 먹여 살린다라는 표현에 적절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영하게 되는 5부작 마이 리틀 히어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KBS 아침마당까지 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무궁무진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너도 나도 잡고 싶은 이 수많은 방송가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대치만이 아니라 이런 기사도 또 하나 올라왔어요. 기사라기보단 제가 발췌해낸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이 웨이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를 시청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브다. 하지만 이 웨이브를 우리 많은 영어시대 분들이 시청을 하시게 되면 KBS 시청률에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집에 있는 TV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를 시청하셔야 된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웨이브에서도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첫 공개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저 위에 글자 보이시죠?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재밌는 게 함정이다. 저게 누가 적은 게 아니라, 누가 적었다라기보다는 임영웅님이 한 말도 있지만 웨이브에서 멘트를 적었다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 걱정되긴 하네요.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 걱정되긴 하네요. 재미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 걱정되긴 하네요. 자, 이 멘트죠. 이 멘트를 임영웅님이 했는데 요걸 보고 웨이브에서는 근데 이마저도 벌써 재밌는 게 함정이다. 근데 더 웃긴 건 태그입니다. 웨이브에서 왜 봐요? 아, 이거 웨이브에서 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이 웨이브에서조차 임영웅님, 이 웨이브가 SK에서 운영하는 정말 큰 OTT 서비스예요. 그 CJ ENM의 티빙보다도 더 큰 OTT 서비스인데 여기에서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쌍수드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티빙하고 웨이브는요, 국내 최대 OTT 사이트를 앞두고 아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이 웨이브하고 티빙은 정말 누가 1등, 2등을 하느냐를 두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웨이브, 이게 티빙이죠. 근데 티빙에서 저번 임영웅님의 뭐 생중계 실황도 있었고 차후 앵콜 콘서트 VOD도 발매가 됐잖아요. 웨이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우리도 한번 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느껴보고 싶다. 강력하게 원하고 요청했을 거예요. 엄청난 러브콜을 제가 볼 땐 물고기 뮤직에 보냈을 겁니다. 근데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제 추측입니다. 바로 CJ ENM의 티빙이 아니라 웨이브로 가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KBS와 웨이브와의 우리가 모르는 관계성이 있지 않나.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가 엄청나게 이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러브콜을 그냥 막 끊임없이 쏟아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TVN, 티빙이 아니라 바로 웨이브에서 방영이 된다. 근데 웃긴 건 보지 말라는 건지 웨이브에서 왜 봐요?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KBS 황금 연못이라는 시니어 세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 분들이 등장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임영웅님의 노래가 엄청나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자, 왜였을까요? 쭉 보니까 이 황금 연못이라는 곳에서 등장한 한 분이 3년 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기타를 연주할 때면 물끄러미 바라보던 100세 넘으신 어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이 이분이에요. 이분께서 우리 아들 기타 연주는 최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이번 기회에 방송에 나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바치고 싶다라면서 사모님과 함께 이 두 부부가 별빛 같은 나의 어머니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굉장히 감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무대가 이 100세 넘으신 어머님께 생애 처음으로 바치는 노래 무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뿌듯한 모습이고 너무 감동적이죠? 며느리와 이 아드님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어머님에게 이 노래 무대를 선물하는 그래서 이 애틋한 모습도 함께 사진으로 등장을 했고 어머님에게 정말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는 노래를 탁 마무리하고 가서 이 며느리가 어머님을 안아주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가족들 곁에 지켜주시라.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이 100세 넘으신 할머님이 등장을 해서 콘서트 당시 때 굉장한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임영웅님의 노래에 담긴 파워가 결국에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대통합을 이뤄내는지, 얼마나 세대 통합을 이뤄내는 가수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실 오늘 방영하게 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 수많은 기대가 어떻습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기사인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K트로트 융합, 세대 간의 경계를 넘는다. 소설가 김다은 씨가 이야기를 한 칼럼이에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등장한 요번 K리그 시축에 대한 사진이 쫙 나오는데 우선 이 내용이 너무 좋은 칼럼이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거의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밀물처럼 밀려든 트로트의 물결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서 미스트롯2, 미스터트롯2로 그리고 그 트로트 가수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로트퀸, 트롯신이 떴다. 뭐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경연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인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등도 속속 생겨났다. 트로트의 파도가 워낙 높아서 여러 세대와 여러 장르를 모두 삼켰는데 그래서 트로트에 조금 지친 사람들과 여전히 그것을 즐기려던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하자니 트로트 열풍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트로트는 영어로 TROT라고 하는데 빨리 걷다를 의미하지만 독일어에서의 트롯은 느린 걸음과 승마의 빠른 걸음, 속보를 동시에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트롯이라는 단어가 미국의 춤 노래였던 폭스트로트에서 유래가 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의 민요와 일본의 엔카가 접목되어 나온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어찌됐건 이 유명 가수나 젊은 세대들은 트로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거의 부르지 않았고 트로트 음악 공연을 보러 가는 일도 드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윤정 씨가 처음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다 안 되니까 라는 표현까지 들었다라면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시대가 이제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파워가 바로 미스트롯,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미스터 트롯인 거죠. 거의 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 인기를 타오르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접어들게 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방콕할 수밖에 없었다.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보니 이 TV 앞에서 휴식이나 즐거움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 대가족으로 사는 한가족 집안은 다 같이 집안에서 견뎌야 했는데, 이때 온 가족이 동시에 볼 수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트로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까지 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가 알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트로트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이 보는 경우도 있고 나도 볼 게 없어서 그냥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이 트로트 음악의 열풍은 음악간의 장르를 깨물고 깨트리고 허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가 끝난 시대에서의 트로트의 미래는 어떨까? 여기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트로트 열풍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는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고 시청하며 그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트로트 장르지만 다시 바쁜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이 미스터 트로트나 불타는 트롯맨에서 좀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점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방송사나 연예 기획사들은 트로트 가수들의 세계 진출을 시도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그렇다 한 열매가 없는 상황인데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도 트로트가 원래 밀려 있었지만 이제는 트로트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처럼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힘은 결국 세대를 통합하고 이렇게 임영웅님 같이 K리그의 시축 행사에서조차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 무대를 진출할 수 있는 그 흐름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방송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가능성과 인기와 영웅시대 팬덤 분들의 팬덤 화력이 한데 뭉쳐지면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세계 진출로의 모든 점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만 놓고 봐도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딱 검색만 했을 때 모든 기사에서 쏟아지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번 칸 영화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여기에 뭐 배우 송강호 씨, 블랙핑크 제니의 드레스 가격이 뭐 4천만 원이 넘었다 막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애 첫 리얼 그리고 마이리트 히어로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분석 등이 다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다뤄졌느냐? 바로 한 유튜브 채널 바바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라고 해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제 세계의 무대를 서는 배우들이나 아이돌들과 함께 직접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이리틀 히어로가 KBS 국내 방송사에서 뭐 10%건 20%건 뭐 어떤 숫자가 됐건 1위를 했든 그 기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기록들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팩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임영웅이란 가수의 2집 앨범, 신곡의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칼럼에도 적혀있듯이 임영웅이란 가수는 트롯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여 단순히 국내 무대가 아니라 세계의 무대로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가장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빛낼 가능성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도 제일 높은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편 방송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2집 앨범에 대한 힌트를 기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좀 지나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영상이기도 합니다. 소씨가 지금 이 영상을 필두로 저도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능 방송 하나에도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집결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가 트롯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 아이돌이 됐건 걸그룹이 됐건 이 정도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수 자체가 전무후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많은 언론사와 많은 방송가에 집중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인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KBS라는 우리나라 공중파, 지상파마저도 구제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려 놓은 것처럼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장르 그 자체가 되면서 결국 이 방송가와 음악가, 트롯계는 당연하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행복한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씨가 오늘 4번째 영상은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행복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활동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